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영상처리 연구실의 박천덕 조교입니다. 자, 실습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류 실습을 할 겁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오늘의 순서는 분류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살펴보고 제가 만든 샘플을 이용해서 분류 모델을 학습시켜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데이터를 머신러닝 저장소에서 실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분류를 하고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 과제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이제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요 레그리션 회귀를 했었죠. 분류도 입력과 마찬가지로 교사학습으로 수행할 거기 때문에요. 입력과 출력 데이터 쌍이 있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 쌍을 이용한 교사학습을 통해서 입력 데이터가 파란색과 초록색처럼 클래스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 클래스가 서로 다른 샘플들을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선을 찾는 거죠. 이 분류선은 곡선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레그리션은 데이터를 통과하는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을 찾는다고 하면은 분류는 샘플의 클래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 선을 찾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래스가 이렇게 동그라미와 X처럼 두 가지, 그러니까 이진 분류 문제일 경우에는 분류선이 하나만 존재하면 됩니다. 직선이건 곡선이건 간에.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선은 한 개면은 충분하죠. 이 한 선에 대해서 선보다 작으면은 동그라미, 선보다 크면은 X로 분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처럼 클래스가 세모, 네모, X 이렇게 세 종류나 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을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의 클래스와 그 밖의 것 이렇게밖에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클래스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클래스 개수만큼의 분류선이 필요합니다. 예,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류선이 이렇게 세모로 좀 이렇게 하나인데 선이 아니라 조금 나뉘어지게 그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여기 좀 삼각형 꼴로 나뉘는 선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선이 아니고 조금 복잡한 선이고요. 그런 선을 그리는 것은 이렇게 선을 세 개를 그리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클래스 개수만큼 분류선을 긋겠다. 네, 이렇게 문제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샘플은 내일 날씨를 예측하기라는 문제를 푸는 샘플인데요. 자, 멀티 클래스로 준비를 했어요. 날씨는 맑음, 흐림, 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딱 요 세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의 종류 이런 거를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클래스가 세 개가 존재합니다. 맑은 클래스, 흐림 클래스, 비 클래스. 그러면 내일의 날씨를 무엇으로 예측을 하느냐? 내일의 날씨는 오늘의 습도와 오늘의 바람 속도의 펑션이다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습도와 바람 속도를 통해서 내일 맑을 것이냐, 흐릴 거냐, 비가 올 것이냐 이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야, 샘플은 이렇게 4개의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 1. 내일 날씨가 맑았어요. 어떤 날 내일 날씨가 맑았는데 그 전날의 습도가 50%고 바람이 10m/s였다. 이럴 때 다음날 맑았다라는 사례가 하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습도 30이고 바람이 1ms 거의 불지 않는 날에 그 다음날에 날씨가 맑았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 거죠. 인스턴스들인 거죠. 그 다음에 습도가 35로 낮은 편이고 바람이 좀 15로 불었을 때 다음날 흐렸다라는 사례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사례 4는 습도 45, 바람이 20ms로 불 때 다음날 비가 왔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수집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일 날씨를 알고 싶은데 오늘 습도가 52였고 바람이 15로 불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일 날씨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분류 문제죠. 분류 문제에서는 클래스별로 함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함수의 의미는 클래스별로 함수를 통해서 분류선을 3개를 찾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도 50과 바람 15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클래스, 이것을 통해서 내일 날씨가 맑을 가능성을 하나 측정을 하고요. 또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내일 날씨가 흐릴 가능성, 그리고 내일 비 올 가능성, 이렇게 세 개의 가능성을 세 개를 모델이 예측을 할 겁니다.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이제 선형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내일의 클래스 확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일의 그 가능성을 클래스 가능성을 예측을 할 거고요. 이때 그 개수와 바이어스는 클래스별로 다 다른 값을 사용합니다. 선형 함수를 3개를 사용해야겠죠. 우리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클래스가 3개니까요. 이 선형 함수는 무엇이냐면은 이 분류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선이 3개가 필요하니까요. 맑냐, 비가 오냐, 흐리냐 3개죠. 분류선이 3개가 필요하죠. 선을 3개 그리기 위해서는 선형 함수가 3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형 함수를 통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클래스가 바로 내일의 날씨 클래스로 예측이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델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이에요. 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임포트를 해서 모델을 생성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피팅 시키고요. 그리고 정확도를 측정해 볼 겁니다. 자, 이런 코드가 될 텐데요. 데이터 정의하고 배열로 바꾸고 모델 불러와서 피팅 시키고 정확도 측정하고 그리고 예측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모델이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콜앱으로 들어가시고요. 구글 콜앱 새 파일을, 새 노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노트를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파일명을 바꿔주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파일명이 언타이틀로 만들어지니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제 파일명을 바꾼다. 그 처음에 연결을 시키고요. 첫 번째 줄에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numpy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니까요.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미리 임포트를 해두겠습니다. 사용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scikit-learn에서 선형 모델을 쓸 건데요. 리니어 모델 중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임포트가 안 돼서 안 나오는데 리니어 레그리션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임포트를 해주고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데이터를 쓰느냐? 지금 저는 이렇게 사례와 문제에 대한 그 데이터를 준비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은, 자, 날씨가 맑은 사례,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값만 보면 되죠. 습도와 바람이 있고, 그것이 맑음이니까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샘플은 있는데, 대괄호로 리스트로 샘플을 모으겠다는 거고요. 요 첫 번째 샘플 습도가 50이고 바람이 10ms를 분다. 이 단위를 그냥 그대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습도 30, 바람 1. 세 번째 사례는 습도 35, 바람 15. 네 번째는 습도 45, 바람 20입니다. 자, 요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인데 학습용 데이터니까 이름을 xtrain이라고 지어주고요. 이 트레인에 대한 이제 클래스. 자, 클래스를 이제 또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클래스가 3개가 있었죠. 자, 첫 번째 클래스는 맑음이라는 클래스, 흐림이라는 클래스, 비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치로 매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맑음은 0이라고 해주고 흐림은 1, B는 2라고 이제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맑음이 2가 되건 1이 되건 0이 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가 없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이 Y, 이 레이블은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있으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요 클래스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맑음을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샘플의 날씨는 맑았죠? 그러니까 0번입니다. 자, 두 번째 샘플 30,1 이 샘플은 맑았고요. 35,15는 흐렸고요. 그 다음은 B가 왔습니다. 예, 0012가 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입력 데이터에 대응하는 출력이 되는 거죠. 그 테스트 샘플 하나 제가 준비해 놨죠. 문제. 내일 날씨는 오늘 습도 50, 바람이 15가 불 때. 예, 요런 테스트 샘플인데 이것은 지금 정답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자, 요 리스트는 이제 배열로 바꿔야지만 머신러닝에서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은 변수명으로 numpy 배열로 바꿔줍니다. 트레인 데이터, y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배열로 변환을 해주고요. 리스트를 배열로 변환하기. 자, 이제 데이터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사용할 모델은 오늘은 리니어 레그레션이 아니라 로지스틱 레그레션이죠. 로지스틱 레그레션입니다. 리니어 레그레션은 예측에 쓰는 거, 그 획이 예측에 쓰는 거고, 로지스틱 레그레션은 분류에 쓰는 겁니다. 예. 획이란 실수값을 예측하죠. 그리고 분류란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 모델을 쓰겠다 라고 하고, 자, 모델을 준비하고요. 내가 쓸 모델은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다. 그리고 바로 피팅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피팅은 그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쌍으로 주면 됩니다. 자, X 트레인, Y 트레인. 네, 이렇게 주면은 학습이 되고요. 학습이 되면은 이제 스코어를 먼저 출력을 해서 예측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이 잘 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 셋에 대한 성능 측정인데 지금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능이 정확도를 측정을 합니다. 로지스틱 레그레션은 어큐러시를 측정을 하고요. 리니어 레그레션 같은 경우는 결정계수로 성능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샘플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분류 정확도가 1.0, 100%로 예,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오버피팅이라고 할 수 있죠. 샘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주면서 예측을 해보라고 예측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프레딕트 예측을 해봐라. 자, X 트레인 먼저 트레이닝 셋 먼저 줘볼게요. 자,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예측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0012로 나왔죠. 예, 이것은 우리의 정답과 일치를 하니까 그래서 정확도가 100%가 나온 겁니다. 각 샘플별로 첫 번째 샘플은 맑다, 마지막 샘플은 2다. 2의 의미는 우리가 B라고 정했잖아요. 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거고요. 이번엔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샘플은 이 모델이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처음 보는 데이터예요. 오늘 습도가 50이고 그리고 바람 속도가 15일 경우 내일은 2일 거예요 라는 예측이 나왔죠. 2는 B니까 내일은 B가 올 겁니다.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테스트 샘플을 만들 때 B가 올 거를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예측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측이 나왔냐를 이제 분석을 해보죠. 자, 요 분류에서는 모든 클래스에 대한 가능성을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데이터 샘플이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가 맑을 가능성을 계산하고, 이 데이터가 흐릴 가능성, 이 데이터가 내일 비 올 가능성, 이 세 개를 각각 계산을 합니다. 각각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선형함수 3개를 이용해서요. 선형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습도와 바람 2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도 습도에 대한 가중치, 바람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바이어스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맑을 가능성을 계산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3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내일 흐릴 가능성에 대한 파라미터도 역시 3개인 거죠. 그러면 총 파라미터는 9개가 보이죠. 클래스가 9개고 변수가 2개일 때 바이어스까지 포함해서 파라미터가 9개입니다. 그럼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죠. 모델점 개수 코에피션트. 자, 이렇게 6개의 그 개수 W 개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점 인터셉트 바이어스 절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죠. 코에피션트가 요게 전 페이지에서 봤던 W0과 W1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셉트는 PPT에서 나오는 B0, B1, B2 그것을 말합니다. 바이어스. 바이어스가 3개인 이유는 클래스가 3개니까 바이어스도 3개인 거고요. W가 3행 2열인 이유도 원래 습도와 바람 세기, 그래서 W가 2개면 되는데 클래스가 3개잖아요. 그래서 2개의 웨이트가 클래스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 개수를 각각의 개수를 습도와 바람에 곱하고 바이어스를 총 이렇게 해서 3개의 값을 더하면은 맑을 가능성이 나오고요. 또 다른 개수와 바이어스를 통해 흐릴 가능성, 이렇게 비올 가능성을 각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계산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계산을 하려면은 여기 행렬 곱셈으로 연산을 하는데, 자, 행렬 곱셈 이 부분을 좀 천천히 좀 볼게요. 자, X 트레인 데이터셋의 형태가 4행 2열입니다. 이 4행 2열은 무슨 의미냐면은 4개의 샘플과 그리고 한 샘플은 2개의 변수가 있죠. 습도와 이제 바람의 속도라는. 그래서 4행 2열인 거고요. 자, 개수를 또 한번 볼게요. 개수의 경우는 모델.coif. 자, 3행 2열이죠. 그러면은 요거의 의미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3은 뭐냐면은 3개의 클래스라는 뜻이고요. 클래스가 그 맑음, 흐림, 비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의 의미는 2개의 변수에 대한 개수인 거죠. 2개의 변수, 습도에 대한 개수 하나와 바람에 대한 개수 하나. 그래서 한 샘플이 들어오면은 요 3개 클래스에 대한 개수와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다 이제 곱하고 썸을 하면은 클래스에 대한 그 가능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연산을 해볼게요. 행렬 연산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자, X 트레인과 개수
두 개를 행렬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4행 2열과 3행 2열을 행렬 곱셈을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이제 앞쪽에 요 두 개의 값이 일치를 해야지만 행렬 연산이 되잖아요. 이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3,2를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켜주겠습니다. 얘를 전치를 시키면은 점 대문자 t, 여기 t가 트랜스포즈의 약자입니다. 그럼 3행 2열이 2행 3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4행 2열과 2행 3열의 연산이 행렬 곱셈 연산이 돼가지고 결과는 4행 3열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4행 3열로 나왔죠.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거의 의미는 이 4행이라는 것은 지금 샘플이 4개잖아요. 4개의 샘플에 대한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샘플, 그 다음 줄은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네 번째 샘플이고요. 요 3은 무엇이냐? 요 3은 클래스 개수 3입니다. 이거는 샘플 수. 3은 클래스 수예요. 이렇게 4행 3열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인터셉트 바이어스도 여기다가 더해줘야지 그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셉트까지 더해주겠습니다. 자, 인터셉트는 3개였으니까요. 4행 3열에 3개 요소를 더하면은 그대로 4행 3열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샘플에 대한 예측 결과예요. 첫 번째 샘플은 내일 맑을 가능성이 3.6이고요. 첫 번째 샘플은 내일 흐릴 가능성이 마이너스 3.4. 첫 번째 샘플이 내일 비 올 가능성이 마이너스 0.15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샘플은 3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가능성이 나왔는데 맑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3.6으로 맑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맑다로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모델은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맑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맑을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요. 마지막 샘플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샘플은 요것인데 45, 20. 그러니까 습도 45고 바람이 20ms로 불 때 내일 비가 온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샘플이 어떻게 비가 온다라고 예측이 되냐면은 요게 마지막 샘플에 대한 이제 예측 결과인데요. 마지막 샘플이 맑을 가능성 마이너스 2, 마지막 샘플이 흐릴 가능성 마이너스 0.4, 마지막 샘플이 비 올 가능성 2.6. 그러니까 마지막 샘플은 비 올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비가 온다라고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 판정 결과는 여기 있잖아요. 2로 판정이 났죠. 2로 판정이 난 이유는 이 두 번째 자리에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샘플이 하나 들어오면은 모델은 그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그 샘플이 발생할 수 있는 클래스의 확률을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을 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의 가능성이 가장 큰지를 찾는 겁니다. 요게 클래시피케이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샘플에 대해서 해봤고요. 리포트를 이제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큐러시 말고 다른 리포트도 있는데요. 사이킨원에서 성능은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사이킨원의 매트릭에서요. 성능 지표에서 혼동행렬 가지고 컴퓨터 매트릭스 혼동행렬로 성능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혼동행렬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첫 번째 인자로는 y2로 정답, 두 번째 인자로는 y 프레딕트 예측을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자, 정답 y 트레인, 그리고 예측은 모델에게 데이터를 주면서 x 트레인 데이터를 주면서 예측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과 예측의 쌍을 인자로 주면은 혼동행렬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2, 1, 1로 나왔죠. 요거는 이제 프린트를 감싸주는 게
프린트로 감싸주는 게 좀 더 이제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에 여기 대각 성분을 잘 봐야 되죠. 클래스가 0일 때 0으로 제대로 예측이 한 것이 2개, 클래스 1을 1로 예측한 것이 1개, 클래스 2를 2로 예측한 것이 1개인 거죠. 그래서 대각선에만 큰 값이, 그 양수가 나오고 나머지에 0이 나오면은 잘 예측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로 하나 쓸 게 더 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가 있어요. 네, 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같은 방식으로 인자를, 정답과 예측을 인자로 주면은 리포트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그 역/n이 나오는 경우는 프린트로 감싸줘야지 이제 디자인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의 경우도 혼동행렬하고 거의 유사한데, 자, 해석을 하면은 0인 것에 서포트가 2라고 나왔는데, 서포트는 샘플의 수를 말해요. 클래스가 0인 샘플이 2개가 있다, 클래스가 1인 샘플이 1개가 있다 로 보면 되고요. 클래스 0에 대한 예측이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로 그 성능 지표를 성능을 측정을 한 건데,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클래스 0인 샘플을 리콜 1이니까 클래스 0인 샘플을 모델이 0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100% 예측을 해서 찾아냈다라는 것이 리콜에 대한 것이고, 프리시전은 모델이 0이라고 예측한 것이 다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성능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테니까요. 실습 시간에는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 샘플을 하나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분류란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건데, 클래스는 2개나 뭐 2개 이상의 3개가 있을 수 있고요. 클래스가 2개일 경우에는 이진 분류에서 분류선이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클래스가 2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3개부터는 클래스 개수만큼 분류선을 그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개수만큼 선형함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클래스 개수만큼 클래스가 3개니까 선형함수도 3줄이 필요한 거죠. 클래스가 3개니까 바이어스도 3개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클래스에 대한 가능성을 다 따로따로 측정을 해서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이제 분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샘플 해봤고요. 이제 실전 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전 데이터는 머신러닝 저장소에서 할 건데요. 머신러닝 저장소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갑자기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요런 비공개 연결 설정 뭐 요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또 나왔네요.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비공개일 때 그냥 강제로 진입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 경우는 이제 시간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시간은 빨리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시간과 이게 진입이 안 된다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고급을 눌러서 안전하지 않아도 이동을 해라,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진입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요 허트 디지즈 심장 질환 데이터고요. 과제로 제가 요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를 읽어봐라 라고 했잖아요. 오늘 과제는 요 유방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로 과제를 하셔야 되고요. 실습은 허트 디지즈로 할 겁니다. 과제는 지금 하는 실습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허트 디지즈로 가셔서, 이 경우는 안전하지 않은 거는 이동하시면 되고,
자, 심장 질환 데이터인데요. 자, 데이터 특징은 멀티버리에이트, 변수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거고, 인스턴스는 303개, 그러니까 303명의 환자의 데이터인 거고요. 데이터의 특성으로는 이렇게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나 있네요. 인티저, 리얼이 있는데, 리얼은 실수값이다, 인티저는 정수값이다 인 거고요. 카테고리는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 맨, 여자, 우먼 이런 식으로, 혹은 뭐 회사원, 뭐 지역명, 그런 문자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카테고리컬이라고 부릅니다. 작업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요. 미싱 밸류가 있어요. 누락값이 있다고 하네요. 누락값이 있으면은 넘파이에서 누락 난이나 난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연산을 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누락값이 있을 경우는 누락값을 찾아서 제거한다거나 다른 적당한 값으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셋에는 이렇게 14개의 특성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특성은 나이, 성별,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전문 용어죠. 의료 전문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컬럼이 이게 predicted,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변수가 마지막 컬럼에서 있어요. 그럼 요 넘버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써 있는데 우리가 예측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은 환자의 허트 디지즈가 이제 몇 번 발생했는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심장 질환이 뭐 몇 개가 있냐 혹은 몇 번 발생했냐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심장 질환은 0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4까지 있다고 합니다. 0에서 4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0에서 4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0이면 정상, 1이나 2나 3이나 4면은 심장 질환이 있다. 4일수록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데이터셋은 상단에 데이터 폴더에 있고요. 이거는 제가 설정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자, 데이터에서는요, 프로세스드 클리버랜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18K짜리. 프로세스드 클리브랜드. 요거에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해서 프로세스드 클리버랜드 데이터를 읽겠습니다. 자, URL 복사를 했고요. 판다스의 read CSV URL로 데이터를 읽을 건데 보안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서티피케이트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요 보안 문제를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도 접속을 하라라는 명령을 주면은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일단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명령을 한번 주시고요. 네, SSL 명령을 한번 주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읽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읽어졌는데 상단에 컬럼 이름이 없네요. 그죠?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읽을 때 헤더가 없다라고 인자로 말을 해주고요. 데이터에 이제 컬럼 이름이 없다. 그러면 컬럼 이름이 자동으로 0, 1, 2, 3, 4로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읽었고, 자, 데이터의 첫 번째 컬럼이 여기 나이 컬럼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의학적인 어떤 특성 데이터이고요. 마지막 컬럼이 우리가 예측해야 될 값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컬럼은 질환이 없다, 질환이 뭐 2번 발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0번 컬럼, DF의 0번 컬럼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면은 환자들의 나이 분포를 알 수가 있겠죠. DF의 0은 나이니까요. 나이가 30세부터
70세까지 분포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3번 우리가 예측해야 될 질환이 몇 번 발생했는가. 이 13번 컬럼은 0번, 그러니까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환자 160명이 있네요. 그리고 한 번 발생한 환자, 두 번 발생한 환자, 세 번 발생한 환자, 네 번 발생한 환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교사 학습을 할 거니까 X와 Y를 입력과 출력을 분리를 할게요. 자, X는 DF에서 13을 뺀 나머지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13번 컬럼만 누락을 시키고요. 드랍을 시키고요. Y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13번 컬럼이 정답 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만 쓰면은 간단하게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심장 질환 발병 횟수, 의학적 검사 데이터, 나이를 포함한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를 하고요. 데이터가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앞서 했던 것처럼 모델을 새로 만들고요. 모델명을 모델 2라고 좀 해줄게요. 앞에서 모델 한번 썼으니까 다시 모델을 로지스틱 레그레션 모델을 생성을 하고 X와 Y를 이용해서 피팅을 시킵니다. 자, 보시면은 물음표가 있어서 물음표라는 문자가 있어서 실수로 변환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예, 이렇게 아까 누락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누락 데이터가 이렇게 물음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락 데이터가 있을 때는 머신러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락 값을 0으로 바꿔주던가 혹은 평균 값으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누락 데이터가 있는 샘플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누락 데이터 샘플을 제거하는 전 처리를 하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누락 데이터가 물음표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찾아서 없애야 되는데요. 자, 여기 X가 물음표인 게 몇 개 있니? 이렇게 일부 있네요. 6건이 있네요. 총 6건의 누락이 있는데 이 누락 데이터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없애는 방법은 저는 리플레이스로 이 누락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자, 누락을 물음표가 있으면은 물음표는 덤파이에 난으로 바꿔라 라고 시키고요. 물음표를 난으로 바꿔라. 교체한 다음에 난이 있는 데이터 샘플은 다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남은 것만 df로 다시 이름을 정해서 df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버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가 물음표가 있나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물음표를 난으로 바꾸고 난이 있는 샘플을 다 제거하고 나서는 이제 물음표가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전처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데이터는 항상 전처리를 해줘야 돼요. 전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머신러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레이닝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데 이것은 실행은 됐잖아요. 이것은 에러가 아니라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컨버전스 와닝이라고 되어 있죠. 와닝은 어떤 특정한 경고 메시지로 지금은 아직 수렴을 하지 않았다. 충분히 수렴을 하지 않았는데 이터레이션이, 그러니까 학습 반복이 다 끝났다. 반복이 다 돌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고 메시지는 좀 더 반복을 해서 학습을 수렴할 때까지 학습을 해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지금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모델 2에게 이제 학습이 끝난 거고, 피팅이 끝난 거고, 이제 스코어를 내보라고 해보고요. 자, 학습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0.6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60%의 정확도를 말합니다. 60%는 정확하게 분류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로지스틱 레그리션은 정확도를 측정하고요. 리니어 레그리션의 경우는 성능을 결정계수로 측정을 합니다. 60%만큼의 정확도가 나왔고, 자, 이것을 앞에서 봤던 혼동행렬을 가지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측정을 해보죠. 혼동행렬의 첫 번째 인자 y, 두 번째 인자는 예측값을 줘야 되는데, 예측값은 모델 2에게 예측을 하게 하면 됩니다. X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내리면 되는 거고요. 자, 혼동행렬의 결과는 프린트로 감싸줘야지 조금 더 디자인이 예쁘게 나옵니다. 60%의 정확도에 대한 좀 세부적인 그 정확도인데, 자, 이렇게 이 대각성분의 값만 1보다 큰 값이 나오고, 대각성분을 제외한 요소들은 0이 나와야지 이제 올바른 거거든요. 보면은 143, 그러니까 클래스 0을 0이라고 예측한 것이 143개다. 정상이라고 예측한 게 143개고, 이 13의 경우는 정상 환자를 심장질환이 한 번 발생했다로 잘못 예측한 것이 13건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대각성분의 값이 올바로 예측된 것이고, 그것의 비율이 60%다. 40%는 잘못 예측된 겁니다. 혼동행렬과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가지고 같은 인자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면은 이것도 프린트로 감싸줘서 그럼 이제 분류 예측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해주는데, 얘는 프리시전과 리콜로 리포트를 해요. 그러면은 두 개만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 0에 대한 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샘플 클래스가 0인 샘플이 160개가 있었다. 총 샘플은 297개인데 그 중에 160건이 정상 환자예요. 정상인이에요. 심장 질환이 한 번도 발병하지 않은 환자 160건에 대해서 그 160명 중에 89%는 0이라고 예측이 나온 겁니다. 160명 중에 리콜 89니까요. 160명 중에 89%를 0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이 79잖아요. 그것은 모델이 0이라고 예측한 샘플이 있는데, 요게 모델이 0이라고 예측한 샘플이에요. 이 중에 79%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측 중에 143만 맞은 거고, 13, 2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 중에 143이 79%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4번 샘플에 대해서는 00이 나왔는데, 여기 심장질환이 4번 발생한 환자는 1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13명을 리콜이 0이니까 전혀 찾지 못한 거예요. 모델은 심장질환이 4번 발생한 환자를 전혀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리콜이 0입니다. 모델은 그 심장질환 4번 발생한 환자를 전혀 못 찾았기 때문에 프리시전도 0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전체 썸분의 0이니까요. 요 3, 4, 2, 4, 0을 다 더하면은 13이잖아요. 13분의 0이기 때문에 프리시전도 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심장 질환 데이터를 받아서 로지스틱 레그리션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정확도를 측정해 봤고, 이 정확도에 대한 혼동행렬 컴퓨전 매트릭스와 분류 리포트를 살펴보았어요. 사실 이게 저희는 이제 실습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실전에서는 데이터도 복잡하고 이렇게 누락이 있다거나
혹은 잘못된 데이터, 혹은 전처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세밀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지만 그렇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해줄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능은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은 간단하게라도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써서 분류를 해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정확도나 성능은 그 이후부터 차차 올려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실습 내용을 마쳤고요. 이제 과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유방암 데이터 이 분류 문제이고요. 저번 과제로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죠. 예, 근데 요 유방암 데이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유방암 데이터,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고요.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는 다행히도 여기 누락값이 없네요. 요런 점이 다행이고, 값은 실수로만 돼 있고 분류 문제이고, 데이터 속성 정보로 보면은 ID 넘버가 있어요. 환자 아이디라는 건데, 환자 아이디는 분류하는데 서서는 안 되니까 이 환자 아이디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컬럼이 진단 결과인데, 멜리그넌트와 버나인, 이렇게 멜리그넌트와 버나인이 M과 B로 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M은 1로, 버나인은 0으로 치환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문자는 쓸 수가 없으니까 다 숫자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폴더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여기 보이는 WDBC인데요. wdbc.data 이 파일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고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잘 받아졌네요. 요 wdbc.data 파일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얘도 컬럼명이 써져 있지 않군요. 그러면은 컬럼명이 없을 때는 헤더 논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예,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할 데이터인데요. 0번 컬럼이 요게 id라고 했잖아요. 이 id는 쓰시면 안 되고요. 1번 컬럼은 요게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것인데, M과 버나인, 그러니까 요것이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컬럼의 유니크한 값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멜리그넌트와 버나인 B로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어요. 요 문자가 되어 있으면 이제 머신러닝으로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문자를 숫자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DF에 1번 컬럼을 만 뽑아서 1번 컬럼에 대해서 맵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맵 형태로 값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M은 1로 바꾸고 B는 0으로 바꿔라. 예, 그래서 그거를 나는 Y로 쓰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M과 B는 각각 1과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머신러닝 할 때 사용할 Y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ID 0번 컬럼의 ID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ID는 여기 의미가 없잖아요.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ID에는 의학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랍을 할 때
df에서 이제 x를 뽑기 위해서는 드랍을 해야 되잖아요. 특정 컬럼을 드랍을 할 때, 자, 컬럼에서 0번과 1번을 같이 드랍을 해서 이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자, 과제 인트로도 이렇게 누웠는데 이 데이터는 누락 값이 없고 이렇게 m과 b를 이제 숫자로 치환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id는 사용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드랍을 시켜야 되고 1번 컬럼도 정답이니까요. 당연히 같이 드랍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와 y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레그리션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시고 학습시킨 다음에는 정확도를 뽑아보고 혼동행렬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 시간의 과제이고요. 특별히 뭔가를 찾아야 될 필요는 없고 지금 한 코드에서 이제 학습하고 성능 측정하고 요 작업만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는 한글 파일로 올려주지 마시고요. 메모장으로 이제 과제 파일의 이제 URL을 알려주세요. 한글 파일을 읽는 것이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요. 우분투 같은 데서는 한글 파일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모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이나 워드 사용하지 마시고 메모장으로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URL만 써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